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블로그에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 자신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냐면 블덱스하고 판다랭크라는 곳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덱스에서만 일단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네이버에서 블덱스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인덱스 이를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덱스라고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자신의 아이디 입력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디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죠? 블로그 주소가 아이디예요. 내가 아이디가 ABC다 그러면 여기다가 ABC 입력하고 검색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준체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최적 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일반, 준체, 최적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의 지수가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거는 지수 조회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내 블로그 조회하는 거고요. 이 지수 조회는 다른 사람 누구든 상관없어요. 네이버 아이디만 알면 네이버 아이디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느 블로그나 들어가게 되면은 주소가 이렇게 뜹니다. 그 주소에 어느 부분에 슬래시 해놓고 이렇게 ABC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요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블덱스 입력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좀 확대할게요. 자, 요 사이트죠?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저는 했네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라고 안 나오나요? 자, 로그인. 요렇게 뜰 거예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요렇게 뜨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카카오톡 둘 중에 하나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글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한다? 네, 블로그에 내 블로그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수가 나옵니다. 준체 5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수갱신이라고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실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누르시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누를 필요 없고 눌렀더니 그대로네. 준체 5 이제 준체 5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상대방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계약 주의할 점 이라고 누가 썼다면 이렇게 이제 블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클릭을 합니다. 이건 카페네. 자, 다시 블로그 어딨니? 이건 네이버 블로그만 하셔야 돼요. 블로그로 갑시다. 블로그 영역으로 가서 자, 여기 영돌이라는 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요게 아이디라는 거죠. 요게 여기까지가 아이디예요. 요 뒤에 숫자는 아니에요. 요 부분이 확대해 보면 요렇게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주소고 요 뒤에는 포스팅 주소고 요게 아이디입니다. 이분의 아이디. 그래서 119 DUD 모르는 분인데 죄송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돋보기 누르게 되면 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지수는 현재 준체 7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쟁하는 사람의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분 최근에 쓴 글도 이렇게 맨 밑에 보면 포스팅 지수가 나옵니다. 최근에 쓴 글이 얼마나 썼고, 이 글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 준체 7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체에 대한 지수도 있지만, 나의 전체에 대한 지수도 있지만, 포스팅 지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글 하나하나마다 또 뭐가 있다? 지수가 또 있다. 그래서 지수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 블로그 지수, 그 다음에 포스팅마다 개별적으로 있는 지수. 그래서 이런 지수가 모여서 평균을 내가지고 또 내 전체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이 하나 뭐 준체 6이 됐다고 그래서 6이 고정이 아니고 계속 변합니다. 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요건 좀 유동적이에요. 요 부분은. 자, 그게 이제 지수 조회였고요. 누락 조회는 뭐냐면, 누락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쓴 글 중에 이게 내 아이디겠죠? 내 아이디 입력했습니다. 뭐 입력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 거 입력해야 되고 내 거 입력해도 되고요. 내 아이디를 입력하고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각 페이지에 누락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준체 7, 글 하나가 준체 7이 됐죠. 이 남의 글을 퍼올린 글은 이렇게 스크랩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요거 다 정상적으로 됐고요. 스크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여기 누락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주 하는 질문 한번 볼까요? 별 내용 없네. 자,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포스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 글을 하나 썼다고 칩시다. 요 글이었던가요? 요건 이제 글 하나하나니까 요 글은 전체를 복사합니다. 혹은 제목 바로 밑에 있는 URL 복사를 누르면 이 글 하나의 주소를 복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또 돋보기 누르게 되면 이 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이디는 이 사람 거고 작성 언제 있고 글자 수가 나옵니다. 1793자를 썼다는 거예요. 전문성 지수는 지금 67.16인데 여기 있죠? 60점만 넘으면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60점이 이하면 요 점수가 낮은 거야. 전문성이 낮다는 거는 아까 뭐 글자 수도 영향이 있고요. 좀 글자 수가 많잖아요. 800자 이상은 쓰셔야 돼요. 최하. 그 다음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키워드, 이 부동산 전세 계약이라는 키워드에 전문적인 어떤 글로 작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일단 연관성을 보니까 70점 이상이 최적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이라는 것은 이 타이틀과 본문의 연관성을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들이 많잖아요. 어그로 신문 기사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클릭해 보면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대비, 왜냐면 제목 보고 클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연관성 점수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가 60점, 하나는 70점이 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가 또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다 쪼개서 어떤 단어들 빈도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은 지금 키워드가 아니죠. 근데 여기 부동산 전세 계약이라고 이분이 키워드를 썼으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 부동산 전세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동산 14개, 13개, 그러고 등기부 등본은 어딨니? 등기부 여기 있네. 11개. 근데 요게 한 20개가 넘어가면 좀 많다고 봐요. 20개가 너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진단 결과 나오죠. 다 제목 글자 적절하다, 글자 적절하다, 전문성이다. 제목과 내용이 어울린다, 반복되는 키워드가 없다, 링크 숫자가 적절하다, 외부 링크가 없다,
기계적인 이렇게 진단을 또 해준다. 얼마나 고마워. 대신 이건 무료라서 건수가 있어요. 2건인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는 키워드라는 거, 이게 지금 블로그 탭이거든요. 이거 쭉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탭에서는 이런 거 본 거예요. 내 블로그 지수, 누락, 포스팅 분석. 키워드로 가시게 되면 여기 키워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가 있어. 예, 이건 뭐냐? 내가 이제 어떤 키워드로 입력할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계약, 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이라고 검색하면, 좀 확대, 부동산 계약이라고 지수 조회를 한 겁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 데스크탑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스마트폰로 파워링크, 이게 광고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부동산 계약하니까 파워링크가 광고기 때문에 광고 보여주고 블로그 보여준다. 그래서 광고 위치가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좀 낫거나 없는 게 낫죠. 왜냐면 네이버에서 장사해야 되니까 광고를 먼저 띄워주겠다는 거야. 모바일에서. 데스크탑에서는 스마트 블로그니까 블로그 같은 게 블로그 카페 글이 먼저 뜨겠지만, 그리고 이 부동산 계약이 PC와 사람들이 PC에서 410건, 모바일에서 740건, 합하면 한 1100건 정도 되죠? 1100건인데, 보세요. 1100건인데, 이게 월이거든요? 월 73,000건이니까, 어때요? 불포화 지수가 엄청난 거예요. 요거를 낮은 걸 찾아야 돼. 얼마나? 10% 이내인 거를 찾아야 돼. 이걸 써봐야 초보자는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이 부동산 계약으로 쓴 사람들의 이 지수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시뻘겋죠? 그죠? 이거 내가 지금 일반 등급인데 여기 어디 끼어들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거를 아셔야 되고. 자, 그 밑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연관 키워드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지금 부동산 계약이라고 했는데, 요거와 이 아래에 있는 단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계약이라고 검색한 사람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검색하기도 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검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단어들도 한번 검색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검색을 바꿔가면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관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좀 기준을 좀 정해 드릴게요.